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어느 날 팔을 앞으로 전혀 들지 못하는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팔을 옆으로 들고 뒤로 제끼고 다 괜찮아요. 앞으로만 못 들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병일까요? 어깨 때문에 오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자, 팔 다시 한번 앞으로 올려보십시오. 어디까지 다녀볼게요. 여기서 아파한데 내리시고, 지금 그 화면을 보시면 앵글이 지금 잘못 잡혀가지고 팔이 요 정도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이 이상은 올릴 수가 없어요. 잘 못 보셨죠?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앞으로 나란히 정도밖에 안 되시는 그런 상태세요. 옆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옆으로 올리는 거 한번 보실게요. 쉽지. 아주 잘 돼요. 아주 잘 돼요. 아프지도 않아. 진짜 쉽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앞으로 올리는 거는 아파서, 그리고 힘이 없어서 못 올려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시란 말이에요. 근데 옆으로는 멀쩡해. 다 멀쩡해. 이건 뭘까요? 참 미스테리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팔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결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팔 앞으로 그대로 뻗고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지. 이거는 신기하네요. 이건 알았어요. 일단 하나 해결했다지. 내릴 때 살짝은 살짝 아파요? 네, 아파요. 다행이다. 예.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해결이 돼서 팔을 앞으로 올리는 게 잘 됐어요. 그리고 이 환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신기하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분 한 4일 정도 고생하셨고요. 4일 동안 팔을 앞으로 못 올렸어요. 이거는 어깨 질환자의 한 예일 뿐이고요. 오늘 제가 이분을 한 예를 들면서 어깨 질환이 얼마나 복잡한 질환인지, 그리고 치료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뭔가 한 가지 처치를 해가지고 좋아진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술만 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수술하십시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지시는 겁니다.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짧고 간단하게 그리고 신랄하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끝으로 현실적인 치료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는 이유는 아파서잖아요. 불편해서죠. 이분처럼요. 어떤 분은 뭐 욱신욱신거려서 밤에 잠도 못 자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불편하다. 불편한 정도가 매우 심하다, 심하지 않다. 그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보시는 치료는 전기신경치료라는 방법입니다. 이 전기신경치료에 대해서 저희 제자 선생님이라면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치료 접근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매우 현실적인 치료다라는 것, 이 부분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아프고 불편할 때 불편하고 아픈 거를 즉시로 해결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치료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신경치료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모든 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짧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치료가 뭔지, 그리고 어깨가 아플 때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정말 진정성 있게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 보시는 이 환자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인데 복합질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근육에 힘줄 파열이 생겼어요. 힘줄 파열이라는 건 근육이 뼈에 붙는 요 부분을 힘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의 부분적인 파열, 흔히 얘기하는 회전근개 파열이 사진상에 보이고요. 초음파상에. 그 다음에 이 근육 자체가 문제가 왔어요. 이거는 대흉근이라고 합니다. 특징적으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뚝 언저리에서 통증이 생기고요. 팔을 들 때 팔을 못 올려요, 여러분. 신경 한번 가볼까요? 근육을 좀 없애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막 노란색, 이게 다 신경인데요. 이 신경이 다 예민해져 있고 후끈후끈거리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 요소가 네 가지가 있어요. 현재 불편한 요소가 네 가지인데, 그게 인대, 힘줄, 그다음에 근육, 그리고 이를 지배하는 신경, 이 네 가지 모두에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건 병원에서 하는 진단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뭐라고 듣는지 아세요? 이처럼 평가를 해보면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원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통합적으로 묶어가지고 요즘은 그냥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진단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치료가 됐든지 간에 빨리 좋아지고 화끈하게 좋아지고 새 것처럼 좋아지는 치료, 그 치료가 짱,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계속 찾고 헤맵니다. 그러다 보면 SNS나 아니면은 광고를 많이 하는 그런 병원을 가시게 되더라고요. 갔어요. 가면 뭐 가오 있고 간지 있죠. 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해봤더니 특정 질환이 나와요. 특히 힘줄 파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병원을 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인생이 결정되게 되죠. 만약에 수술을 최고의 서비스로 하시는 수술 전문 선생님을 만나신다면 힘줄 파열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얘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면 마치 새 거가 될 것 같은 그런 류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분들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술하고 저한테 오신 그 환자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같은 상태인데 수술 안 하고 비수술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문의 선생님도 있어요. 특히 정형외과 선생님들 중에서 비수술로 접근하는 선생님이 의외로 많아요. 놀랍죠? 그러니까 수술하시는 정형외과 선생님보다 비수술로 접근하시는 선생님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이거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분들한테 가면은 아니 직전 병원에서는 수술해야지만 낫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선생님은 수술 안 하고도 한번 치료해보자고 말씀하시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처치를 하게 돼요. 뭐 충격파도 하고 프롤로 주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5땡이거든요, 나이가. 그럼 저는 55년씩 어깨 힘줄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제 얼굴 보세요. 여기 막 눈 처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성형외과를 갈까 말까 생각 중이고 막 그렇습니다. 늙는 게 싫잖아요. 그 제가 얼굴이 지금 노화돼서 늙었거든요. 노안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 제 얼굴이 노안이 되는 게 병인가요? 그거 병 아닙니다. 주름지는 게 병인가요? 병 아닙니다. 그런데 주름살도 병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지는 것도 병명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병인가요? 병 아닙니다. 어깨 힘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힘줄에 파열이 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힘줄은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낡았고 부분적으로 파열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살면서 조금씩 힘줄이 대폐질 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힘줄 파열이 나온다?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다. 30만 넘어가도 파열이 좀 나와요. 그거는 사진상에 나오는 현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파열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파열, 이거 뭐 돈가스 꽉 눌렀을 때 고기 확 다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청바지 약간 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과정이 파열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그게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파열이라는 그 단어의 그 파괴력에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파열이 되면 완전히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결국 그러다 보면은 파열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도 수술을 권하면 수술을 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학회 선생님 중에서 정형외과 선생님이 좀 계세요. 그 선생님 중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선생님도 계시고요. 특히 주사에 아주 능숙하신 굉장히 노련한 그런 선생님도 계세요. 전적으로 비수술로 치료하시는 선생님인데요. 이분들은 수술하시는 선생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어떤지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술하는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을 갔어요. MRI를 찍어봅니다. 찍어보고 힘줄 파열이 됐는데 이게 한 50% 정도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꼬매지 않으면 힘줄이 다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자, 비수술로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정형외과 원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천 주안에 있는 서응기역 정형외과예요.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형님 같은 분이신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힘줄 파열된 거 맞네요. 그런데 힘줄이 더 파열되지 않도록
만들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힘줄은 완전히 끊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재 한 절반 정도는 좀 얇아져서 좀 끊어져 있지만 나머지를 가지고 닦고 조이고 관리하고 해서 잘 써보자라고 우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놓고 주사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도수치료도 하고 특히 운동치료도 꼼꼼하게 처방을 해가지고 같이 일하는 이제 물리치료 선생님한테 특별히 코칭을 좀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힘줄이 더 이상 닳지 않게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시켜 줌과 동시에 현재 불편함을 줄이려고 애쓰시는 게 비수술로 접근하시는 선생님이에요. 자, 지금까지 어깨 힘줄 파열됐고 수술 얘기를 들으면 수술 안 하면 난리 난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제 말을 듣고 그냥 스스로 잘 판단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느냐 비수술을 하느냐 이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 책임 또한 여러분들이 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깨 힘줄 수술을 하고 나면 그게 꼬매주는 봉합술인데요. 봉합을 하게 되면 수술 전후를 컴페어 비교했을 때 완벽하게 잘 꼬매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니까. 수술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예상하는 게 이제 좀 살만하고 움직이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술 후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왜 오시는지 아십니까? 수술을 했는데 더 죽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더 굳어버려 더 힘든 거예요. 어깨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른 병원에서 포기한 그런 환자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수술한 병원에서 주로 어떤 얘기를 듣냐면 뭐 몇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말이 이 말이에요. 선생님 나 수술하고 나서 지금 엄청 아픈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팔도 굽고 너무 불편해요 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찍고 나서 수술 전 수술 후 사진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수술이 잘 돼 있는 게 보여요. 그럼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술은 굉장히 잘 됐어요. 수술 잘 됐어요.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아픈 거는 수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일단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재활 치료하면서 좀 지켜봅시다. 그리고 진통제 주고 때때로 어깨에다 주사 좀 놔주면서 한 몇 개월 끌고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저한테 오신다니까요. 이렇게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수술 얘기를 들은 그런 분들이 있고 수술하고 났는데도 죽자고 아프고 또 물어보니까 수술은 잘 됐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 열심히 꾸준히 도수치료 받고 약 먹고 좀 버텨봐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면 그 모든 게 병원에서 수술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수술 후에 그러한 결과 모든 것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사실은.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고요. 또 하나는 수술이라는 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시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제가 참고로 어깨 전파열 50% 정도 돼요. 오른쪽 어깨. 제가 운동을 무지 좋아했거든요. 잘 써요 지금. 저희 부인 잘 따라다녀요. 짐돌이 엄청 잘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요. 가장 현실적인 치료를 하는 거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가능하면 수술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술은요. 완전히 진짜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팔뼈가 쭉 빠집니다. 빠지고 기능적으로 팔 자체를 못 써요. 이런 사람은 수술을 해도 그 부분이 꼬매놔도 그 꼬매는 그 부분의 조직 자체도 너무 많이 해져 있어서 다시 터지고 하는 그 재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수술을 하고 나도 건강하게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미리 노련한 전문의의 경험을 봐서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수술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니까요. 대부분은 그냥 파열이 진행되거나 파열이 좀 많이 된 경우인데 그때는 남아있는 힘줄이 있죠. 그 힘줄을 가지고 더 손상되지 않게 만들어주면서 통증 조절 잘 하면서 어깨 굳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해보시라. 이렇게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 후에 그 책임이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참 고생하는 분 많아요.
현실적인 치료라는 건 뭐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것, 현재 여러분의 어깨가 굳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날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비교했을 때 지난주보다 비록 아프긴 해도 훨씬 덜하다. 지난주보단 낫다. 그게 비교가 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경험이 쌓이면서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1년 이상 고생할 겁니다. 제가 1년 이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안 믿기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수술은 하지 않고 어깨 통증 때문에 지금 열심히 치료받고 계시는 분이 있거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운동 및 재활 방법을 배워서 혼자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말 잘 들으세요. 어깨에 통증이 생기고 관절이 굳었다. 그럴 때는 돈 아끼지 마세요. 돈 아끼지 말고 병원의 도움을 꼭 받으십시오. 그렇다고 무작정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 가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통증을 조절하고 어깨 충돌 방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가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병원 찾는 게 대단히 큰 복입니다. 보통 진짜 실력 있는 병원들은요, 굳이 광고나 홍보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어쩔 수 없이 저희 학교 선생님들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 전기신경치료가 참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 제가 있는 병원으로 오라고 꼬시려고 영상을 만드는 건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 노련한 선생님들은요, 아쉬운 게 없고 큰 욕심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병원에 다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SNS에서 나오는 어깨 건강 훈련법, 운동법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깨 운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깨를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어깨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습관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멀쩡하게 쓰는데 그게 100% 어깨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야. 그런 분이 많다니까요. 이 부분을 올바로 수정하는 과정, 이게 운동 첫 번째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깨 충돌 방지 동작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어깨를 쓸 때 어깨 충돌이 되지 않는 동작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올바르게 어깨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셔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면 죽어도 안 낫습니다. 100% 안 낫습니다. 이거는 마치 감기 환자가 감기 다 났다고 추운 겨울날 팬티만 입고 밖에 나가서 춤추는 거하고 똑같아요. 금방 감기 도로 걸리겠죠. 운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올바로 어깨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고 몸에 체화시키고 그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근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못하고요.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다? 천재예요. 그러면 진짜 천재라니까. 그리고 좀 냉정하게 한번 가봅시다. 제 제자 선생님들 중에서는 운동치료학 스페셜리스트 PhD 박사학위도 있고 실제로 임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고 독일이 됐건 어디가 됐건 공부 다 해가지고 자기만의 고유의 영역으로 아주 숙련도 있게 지금 환자를 컨설트 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저도 배웁니다. 1대1로 코칭해도 1대1로 배워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몇 번 해야지 한 가지가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유튜브 제가 봐요. 뭐 그렇게 이상한 게 그렇게 많을까요? 진짜 이상한 거 많다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 그 유튜브를 보는 제 동료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가 고생할 사람 되게 많은데?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영상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비도 그렇게 해야지 병원이 돈 벌지 라고 농담도 하고요. 재생산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있어요. 야, 저렇게 유튜브에 이런 운동하면 좋아요 라고 쉽게 얘기하는 저 사람들이 정작 본인이 아프거나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손도 못 대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보낼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대다수의 운동법 유튜브에 올라온 그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유튜브 조회가 많으면 돈이 좀 들어오나요? 저는 그런 걸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렇죠?
어깨가 아프고 어깨가 굳기 시작하면은 수술은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병원의 도움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세요. 이땐 돈 아끼시면 안 돼요.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투자하셔서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병이 커지면요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일단 아프다 무조건 병원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돈에 끼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아픈 게 조절돼야 되고 어깨 충돌이 되지 않는 동작 훈련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지 되고, 그게 잘 익혀지고 체화가 된다면 체화된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방법까지 병원에서 코칭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 그 병원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같은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숙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 병원을 여러분들이 찾아 헤매실 때 기준점을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주저리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브이로그 형태로 제가 좀 해봤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환자 있잖아요. 애지간한 병원 가가지고는 이렇게 치료 못해요. 이렇게 단기간 내로. 이건 좀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못해요. 이거는 원인도 못 잡아요. 몇 주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야차야차 뭐 여러 가지 검사도 해보고 복잡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의 미래는 뻔하죠. 어깨가 굳어버리고 진짜 병이 되는 겁니다. 저희 병원 4일 만에 해결했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앞서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안 아픈 게 장땡입니다. 일단 안 아프고 봐야 돼요. 일단 통증부터 줄여놓고 봐야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가 발견됩니다. 수술 전문의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수술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큰 오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수술 전문의가 모든 치료를 다 한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으신다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게 절대적으로 좋다, 이것도 오산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의 상태를 제대로 평가해서 필요하면 수술, 필요하면 비수술, 필요하면 물리치료, 이런 식으로 각자 전문 영역에서 잘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거죠. 해서 여러분들은 몸에 가장 유리한 거를 선택하고 처치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올바른 이상적인 병원 치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그게 아니고 뭐 무조건 이 치료 아니면 안 돼, 혹은 이 치료가 최고 좋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치료는 생각보다 많이 없고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고생을 하고 있다, 이게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고생하지 마세요. 오래 고생할 정도로 발전을 안 했냐?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이전에는 수술 말고는 대안이 없었고,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수술 전문의께서 야, 수술 안 하고 치료할 거면은 그 대안을 제시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대안을 속 시원하게 제시할 수 있는 분야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많아요. 그리고 같은 정형외과 전문의 안에서도 비수술 전문의가 직접적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여러분 몸에 가장 덜 위해를 가하는 쪽에 처치부터 하시고 좋은 병원 선택하시고 잘 관리받으셔서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